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2015년 마지막 티타임 방송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15 IT를 말한다. 테크 IT 수다 특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올 한 해 티타임에 많은 어떤 그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용욱 부장, 김정철 편집장입니다. 도항구 기자, 최호석 기자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입니다. 가수 아율양 함께합니다. 일단 다양한 분야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2015년 아주 핫한 IT 5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최호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올해 이제 5대 뉴스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샤오미예요. 11월 11일 중국에서 있었던 그 광군제. 그날 하루 동안에 2,268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났어요. 그리고 늘 샤오미 약점이었던 특허도 올해 한 3,700개 정도를 획득했고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샤오미를 만들었던 어떤 숫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제품 출시였는데 샤오미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나올 때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죠. 또 하나 가장 큰 뉴스는 이제 그 샤오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죠. 본격적으로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단통법이 강화되면서 통신사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했던 게 데이터만 가지고 요금제를 가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좀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따로 개인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에게 20%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이 시행됐죠. 또 하나 반응은 이제 외산폰만 덕보게 한 단통법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통신시장 자체가 보조금이나 가격 정책을 통해서 밀어내기가 좀 많았다는 지적도 좀 나왔었죠. 세 번째 얘기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입니다. 핀테크 많이 하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무슨 땡땡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입력해놓고 찍으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핀테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규제가 좀 풀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카카오가 인터넷 전용 은행을 진출하게 됐죠. 네 번째는 구글의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구글이 어느 날 알파벳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회사로서의 구글은 알파벳으로 바뀐 거고 그 알파벳은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인 자동차를 한다거나 콘택트 렌즈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구글이 왜 그런 걸 하냐고 하는데 그런 되게 독특한 서비스들은 구글 외의 회사에서 맡고 구글은 구글 자체 본래의 서비스에 좀 집중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윈도우 10 얘기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어쨌든 윈도우 10이 무료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들은 독준, 개방, 오픈소스, 클라우드 같은 얘기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윈도우로는 돈이 안 되니 다른 서비스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됐다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가 일단 한번 세 개를 한번 뽑아볼까요? 세 개를. 네. 자, 김용욱 부장,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네. 윈도우 10. 예.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돼서. 근데 윈도우 네. 10이 나오면서 네. 이슈가 많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김정철 기자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 오래된 회사인데 그렇죠. 스타트업처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서 IT 업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준 거 이걸 꼽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에릭 슈미트 네. 회장께서 아. 티타임과 또 이 단독 인터뷰를 하셨죠. 했지 않습니까? 단독, 예, 네, 했죠. 네, 네. 네. 쏜다 피차이도 왔어요. 두 분이 이야기하는 자리 다 가봤는데 왜 두 분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삼성페이를 제가 써봤잖아요. 네. 그리고 전도사였죠 거의 저는 그 갤럭시 폰 사용자였고 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제 주위에 다 아이폰 사용자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애플페이 맨날 자랑하더니 한국에서는 써보지도 못했던 네. 응용주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줬죠. 네. 근데 진짜 되는 순간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 주위에 소문이 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네. 나도 보여줘.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 지났는데 한 30만 원 결제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 명언이 있었잖아요. 삼성페이를 막 쓰다 보면 거지 거를 못 면할 것 같다. 단통법 얘기가 네. 어쨌든 간에 그 법안 하나가 네. 세워진 것 자체가 시장을 많이 바꿔놨어요. 어쨌든 처음에 목표했던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평가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아요. 아, 네. 저도 단통법이죠. 단통법. 네, 왜냐면은 밤에 줄을 서 있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버스폰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대란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나름 소소한 재미거든요. 특히 이제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네. 소비자들의 좀 재미 차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율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좀 동의하는 것 같다. 핀테크요. 결제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예. 뭐 여성분들은 또 약간 지름신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질렀군요. 네 그러고야 말았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네. 저와는 적이긴 하지만 네. 정말 결제가 쉬워서 잠깐만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이 정리한 내용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올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것은 자동주율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자 일단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어쨌든 네네. 가장 올해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자동주행. 자동 주행 자동차. 예, 그거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올해 IT 5대 이슈 중에 하나는 핀테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스로 예. 자, 준비된 이 이제 요 트로피는 말이죠. 어떤 분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핀테크는? 지름신에게 핀테크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올 한 해 IT 기업들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정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올 한 해 IT 회사들의 업앤다운 소식을 맡은 김정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로고 익숙하시나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대륙의 실수다. 88만 원 세대의 구세주다. 그런데 다운도 있었습니다. 특허를 무시한 편법 성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대신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내놓으면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만물상이냐? 이래서 심지어 샤오미 양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샤오미가 또 어떤 그 도깨비 같은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LG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Life is good.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고요. 자, 스마트폰 빼고는 LG전자가 다 괜찮았습니다. 키보드, 노트북, 세탁기가 굉장한 혁신을 이끌었고요. 도대체 혁신과 그 스마트폰 이 딜레마를 내년에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LG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한 서너 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3개가 무려 페이스북 앱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페이스북의 인터넷 ORG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터넷이 곧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12월 초였죠. 52조 원의 그 유산을 세상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딸바보로 등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두 인종이 있는데 현재 그 유태인과 인도인입니다. 올해 빌 게이츠가 복귀를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유태인이고 사티아 나델리 현 CEO는 인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조합이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움직일까? 중심은 윈도우 10이 있었고요. 모바일과 PC를 통합한 최적의 OS. 그래서 이 신구의 조화가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 마지막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알다시피 올 한 해도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가 연말까지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1000만 대 이상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전체의 이익의 94%를 독식함으로 인해서 애플의 천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에게는 또
그 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뭐 애플 TV나 아이패드 프로라는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한 그 반응은 사실 물음표예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돈은 훨씬 잘 법니다. 여기서 가장 핫했던 네. 회사 LG. LG. 어쩌다 보는데 갑자기 올해 그 티타임을 잘못 만나가지고 김정철은 LG다.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말이죠. LG에게 LG에게 네. 메시지를 한번 제가 해야 되나요? 꼭? 하기 싫으십니까? 아니. 내년에는 LG와 웃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Life is 굿입니다. good. 네. 자, 그래서 LG, 네. LG에게 또 이 상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을 이제 어떤 분에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조준호 대표님에게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전혀 모릅니다. 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의도대로 좋은 폰을 내놨다는 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한구 기자가 올해 IT와 관련된 인물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인물들입니다. 테슬라 모터스를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쿠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이고, 이쪽 오른쪽에 계신 형 빌 형과 같이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 저희 MS CEO입니다. 저쪽은 얼마 전에 또 방한했던 구글 CEO이신 순다 피차이시고, 그 옆에 분은 한국 분인데 벤처 캐피탈리스트십니다. 그 우리나라의 가장 요즘 핫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 저기 한킴 대표님이시고요. 삼성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이신데 저분이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서구 대표신데 카카오 전 대표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최근에 중앙일보 디지털 미디어 총괄도 담당하십니다. 요즘 보시면 전 세계 언론사들 저기 뭐 혁신 이슈가 나오는데 저분이 이제 중앙일보의 전체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간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이쪽 이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유일하게 이제 여성분이 계신데 마리사 메이어라고 야후 CEO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띄어낸다는 그런 처방을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성 입장들한테 공적이 됐었습니다. 애 낳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출근하는 바람에 이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엄청 욕도 먹었던 사람입니다. 대륙에 있는 형들 소식을 안전할 수 없죠.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시고 밑에 샤오미. 근데 오른쪽 분이 많이들 생소하세요. 프랭크 왕 DJY 창업주입니다. 그 드론 관련된 전 세계 시장 70%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되게 주목할 만한 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되게 그러면 누구를 뽑았냐? 제 개인적으로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당하죠? 앞에 있는 사람 다 풀어놓고 왜 그러냐면 아니 딸 하나 태어났다고 52조를 기부해요. 인물도 어떻게 관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저런 인물이 한번 돼서 내년에 꼭 차기자가 단독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티타임 후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인물들을 떠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오웬 회장님, 마윈? 마윈 회장님.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마윈 회장. 중국에 보면 삼국지에 보면 네. 그렇게 막 혼자 저기 외딴데 가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법 나오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현대에 다시 한번 되살아난 게 아닌가. 역시 앨런 머스크죠. 아이언맨 하면 떠오르는 앨런 머스크. 예. 저도 올해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뽑았습니다. 앨런 머스크. 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애플과 맞짱을 뜰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구 정복보다는 우주 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주 정복이요. 네. 스페이스X. 그래서 지금 로켓을 재활용하기 위한 실험을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여러 번 실패했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에 기가 팩토리라는 그 전기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전기 배터리를 전 세계 가정에 한 대씩 놓겠다고 지금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습니다. 이야.
노한국 기자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설명을 한 5초 했어요. 5초 했는데 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또 시각이 다르군요. 자, 그러면요. 인물은 그러면 앨런 머스크로 갑니까? 저는 마크 주커버그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커버그. 네. 딸에게 52조 원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상이라도 어허. 그 딸에게 줘야 되지 않나. 네,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애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들은 줄 필요 없습니다. 전 딸이 둘입니다. 뭘 더 줘야 되죠? 돈을 버셔야죠. 사랑을 또 주셔야죠. 네, 사랑을 또 주셔야죠. 저도 뭐 보면 앨런 머스크보다는 저커버그가 더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페이스북 노예인 도한국 기자가 직접 저커버그를 한번 만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뜨겁게 달궜던 10가지의 디바이스 이야기 김형욱 부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2015년에도 엄청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VR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홀로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렌즈는 현실에다가 가상을 입히는 그런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처음에 해보고 나오면 뭐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건 이제 3D 프린터를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이제 찍기 시작하다가 지금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깔끔하게 에펠탑을 찍을 수 있는 제품이 300만 원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3D 프린터 재료가 이제 IT 트렌드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좀 더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드론입니다. 드론이 지금은 배달부터 시작해서 인명 구조까지 안 쓰는 데가 없고 최근에는 높이 띄워놓고 적외선으로 스캔하면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까지 감시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기어 VR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거의 게임에 국한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야에서 확산되는, 그래서 2016년은 VR 제품들의 각축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왜 디바이스일까?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S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OS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G를 이용을 해서 항상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동차는 이제부터는 디바이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애플워치죠.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아이폰 6S에 포함되어 있는 3D 터치라고 하는 기능도 애플워치에서부터 먼저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면 혁신이 생각보다 없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놀라운 제품이죠. 네, 서피스 4입니다. 이 3세번 뭐든지 3세판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일 것 같은데요. 서피스 1, 2에서는 시장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3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4가 되면서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있죠. 자, 이 제품, 네,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죠. 역시 샤오미의 최대 빅 아이템은 배터리입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에서 89%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S6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6S입니다. 자,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제품들하고 디자인도 달라졌지만 또 킬링 컨텐츠로 나온 게 바로 삼성페이라는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6S 같은 경우는 백 버튼과 같은 하드웨어 버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계속 들어갔다 뒤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계를 3D 터치가 많이 줄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시는군요. 한 3가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마이크로 하드웨어죠.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러나요? 오큘러스요. 오큘러스. 저도 옛날에 오큘러스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끝판왕을 봤죠. 홀로렌즈? 네, 아까 예. 홀로렌즈를 제가 보고 너무 사실 체험도 해보고 갔죠? 네, 전 직접 써봤는데 네. 정말 놀라서 네. 어떻게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 오, 막 그냥 이러고 말았죠. 네. 예. 아니 저도
그 홀로렌즈를 꼽겠는데요.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기환이다. 구글 애들 VR 체험한다고 이상한 종이 박스 만들어가지고 저 자꾸 제대로 안 내는 거. 네. 근데 진짜 이런 거야 기술은 얘들아. 이래가지고 구글 싫어하세요? 저 구글 왕팬이죠. 체험 안 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네요. 아무튼 홀로렌즈. 네. 예. 자, 김정철 기자는요? 저는 애플워치고요. 예. 이유는 덕이어가 그 참관하면서 첫 리뷰 제품이었어요. 애플워치 왜 안 차고 계세요? 리뷰 끝났으니까. 깔끔하시네요. 예. 자, 어쨌든 홀로렌즈로 가죠. 뭐 홀로렌즈. 내년에 옵니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CEO랑 안 친하시군요. 네, 저는 내수용 직원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직접 그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티아 나델라, 빌 게이츠, 직접 이 상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정리를 합니다. 김덕진 컨설턴트가 2015년 이 IT와 콘텐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이야기를 맡은 김덕진입니다. 2015년의 다양한 컨텐츠에서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스낵컬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컨텐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있었던 신서유기라는 이제 컨텐츠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컨텐츠는 그러니까 내 옆집에 엑소가 산다라는 이제 웹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모두가 한 달 만에 5천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석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마음의 소리라는 이제 웹툰을 만들었는데 1000화가 됐습니다. 1000편이나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누적 뷰수가요. 무려 50억 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낵컬처를 왜 우리가 2015년에 주목해봐야 될까라고 볼 때 바로 기존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론사들 또 저널리즘 역시도 2015년엔 스낵컬처화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에즈라 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을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스닷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카드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카드 뉴스라고 하죠. 뉴스를 인터랙티브하게 볼 뿐만 보고 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정말 그 툴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4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웹툰, 스토리텔링 등 이 다양한 형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그리고 전통적인 방송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스낵컬처가 갖는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컨텐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MCN이겠죠. 아델의 노래를 고등학생이 불러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쇼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델 커버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MCN 업체에서 적합한 플랫폼이나 언어의 형태 그리고 이제 컨텐츠의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최근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직접 그 SNS 컨텐츠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또 기기의 특성을 활용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라고 할 때 기계는 이미 2014년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2015년에 이것이 더 화두가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쓰는 플랫폼들에서 바로 이 360도 영상을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컨텐츠의 종류 중에서 엔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유시도 그저 이 360도 영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재밌는 컨텐츠들이 더욱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우, 잘 들었어요. IT는 콘텐츠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되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IT 관련 콘텐츠들은 IT 플랫폼에서 그렇게 활약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IT 플랫폼, IT 컨텐츠라는 의미가 이제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역으로 지금은 그냥 IT가 모든 생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생활 모든 분야가 역으로 IT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MCN IT 장비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데 또 그 결과물들은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에는 콘텐츠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MCN 어쨌든 뭐 이제 선정한 걸로 하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있는 것이 그 콘텐츠 코리아 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직접 알아서 이 상을 알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2015 IT 이슈 결산 특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티타임 IT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김덕진 컨설턴트가 티타임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올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때보다 정말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1월 1일부터 해도 벌써 CES 가셨죠. 티타임 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말에 있었던 다양한 행사 등 올해만큼 이렇게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3회 IT 콘서트 IM 테크 미친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테크 전시회랑 콘서트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겼던 전시회,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IT 제품들 만나봤어요. 제가 오늘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뭐죠? 그날 3D 조각을 그날 3D 스캐너 있는 부스에서 네. 그걸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드론은 이제 제가 조종도 해봤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테이블인데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면 꼭 이 제품을 사러 오겠다고. 그래요. 그날 전시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다 언급하시려면 오늘 날 새야 돼요. 네. 어쨌든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전시회도 하고 또 콘서트도 했다라는 거, 그런 게 또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제입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테크수다. 테크수다가 올해 정말 센세이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티타임 방송 원본보다 이 테크수다 관련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여기 계시는 다양한 이제 스타 기자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크수다가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뭐 다 이분들 덕분이죠. 예. 저는 이게 IT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술 아니면은 뭐 우리랑 동떨어진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기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그런 문화 측면에서 IT 기기를 조명할 시기가 왔고, 예. 그거를 지금 티타임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가 궁금하면 더기어 일주일을 종합할 때는 티타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를 뭐 디바이스나 컴퓨터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단편적인 지식 말고 내년에는 IT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보는 게 좀 더 IT를 풍성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그건 MBC 방송이죠. 지금 KBS에서 네, 저는 이번에 이제 IT 많이 접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또 360도로 냈잖아요. 제가 이제 24살이 되니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IT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티타임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후배들한테. 이 옷이 지금 3년째 티타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옷 좀 바꿔라 이랬는데, 만약에 제가 내년에 다시 나올 때는 진짜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야.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 자, 중요한 거는 IT 수다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015 IT를 말하던데 이제 저 파란색이 IT가 아니고 2015 생활을 말하다, 또 2015 삶을 말하다, 2015 즐거움을 말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IT를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면 이 방송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년에 좀 더 생활에 녹아있는 기술 얘기들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IT 스타트업들이 여기 실리콘밸리에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국내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파이팅입니다. 자, 2015년 티타임 여기서 끝내고 2016년 새로운 티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티타임은 굉장히 글로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동적이고 사실은 어떤 좀 일관된 흐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폰인데 테크
다큐스타 죽음의 계곡을 넘어라.